총기 규제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총기를 소지한 채 참석한 결혼식이 열려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단 통일교가 개최한 합동 결혼식 논란을 취재했습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 간에 폭력이 오간 안타까운 사건을 전해드립니다. 인도의 한 빈민촌에서 합창단을 만들어 희망을 전하는 성악가 김재창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잔잔한 감동을 전합니다. 오는 8일 개봉을 앞둔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통일교가 개최한 합동 결혼식에 반자동 소총이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통일교 문선명 총재의 막내 아들 문형진 씨가 진행한 합동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까지 소총을 들고 결혼식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까지 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포감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 이들이 든 소총은 AR-15로 최근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에 쓰인 반자동 소총과 같은 종류입니다. 이번 결혼식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생추어리 교회에서 열렸으며 교회 측은 예식에 참가할 부부들에게 쇠막대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쇠막대는 시편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나오는 만국을 다스리는 무기를 의미하는데 생추어리 교회 측은 이 만국을 다스리는 무기를 총기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총이 없으신 분들은 장풍모님께서 입장하실 때 평소보다 더 크게 박수를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박수 못하니까. 합동 결혼식을 주례한 문형진 씨는 지난 2012년 사망한 문선명 씨의 막내 아들입니다. 문형진 씨는 문선명 씨가 사망한 뒤 후계자 자리에 앉았으나 2015년 교권 위반 등을 이유로 직무권한 정지 통보를 받았고 이후 통일교 내부 교권 싸움에서 밀려나 미국 펜실베니아의 세계평화통일가정안식처 생추어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꾸준하게 합동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기를 든 결혼식과 관련해 문선명 씨 아들들이 총기 회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국진 씨는 총기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10년에는 총기 회사 광고 모델로 아내를 세우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형진 씨가 세운 생추어리 교회 페이스북에는 총기 그림이 올라오는 등 유난히 총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 이영선 사무총장은 통일교에서 수많은 합동 결혼식을 진행했으나 총을 든 결혼식은 처음이라며 통일교 내부에서도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을 들고 결혼식에 들어온다는 건 진짜 그거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통일교 내부에서도 너무 황당하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총기 사고로 매해 10,000명 이상이 죽는 미국에서 반자동 소총을 들고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정이 깨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가족 간의 폭력이 오간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송주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한 가정집입니다. 창문이 심하게 부서져 있고 유리 파편들이 이불과 방바닥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수북하게 뽑힌 머리카락들이 위험천만했던 당시 상황을 상상하게 합니다. 이 가정은 지난달 10일부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설 명절 차례는 고사하고 가족 간에 따뜻한 밥 한 그릇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두 자녀는 신천지에 빠진 사실이 들통나자 가출해버렸고 나머지 가족들이 이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과정에서 A씨는 신천지에 빠진 남동생으로부터 머리와 얼굴, 다리 부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근데 저를 막 때리는 거예요. 제가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 놀래서 들어왔는데 얘가 사촌 동생이 팔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으면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사이에 엄마가 창문을 깨면서 이제 너 나와 한 게 저거예요. A씨는 또 현장에 와 있던 신천지 위장교회 목사로부터도 위협을 당했습니다. 도망간답시고 치고 때리고 막 이렇게 쳤어요. 여기서 도망다녔어요 막. 이 과정에서 딸이 신천지 위장 목사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모습을 본 아버지는 위장 목사와 몸싸움을 벌였고 결국 주먹이 오갔습니다. 제가 울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오니까 아빠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역설을 잡았는데 먼저 그 사람을 쳤어요, 저희 아빠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한 거예요. 신천지로 인한 갈등으로 아수라장이 된 현장은 경찰이 출동해서야 가까스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납득이 가지 않은 것은 위장 목사가 아닌 신천지에 빠진 아들과 딸이 아버지를 가정폭력 혐의로 고소한 겁니다. 유독 아버지를 빼어 닮은 딸과 학창시절 예절상까지 받았던 아들로부터 고소당한 아버지는 먹먹함에 쉽사리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사랑하죠. 내 딸, 내 아들, 내 마누라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사태를 벌이겠습니까? 교회 그 신천지에는 그런 위장교회만 아니었으면 우리 가정이 파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집안 어른까지 중재에 나섰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딸네 집이 파탄 난 건 누가 좋아해? 나 요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신천지에 빠진 남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제보자 A씨는 가족이기 때문에 차마 동생을 상대로 고소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만 엄마와 두 동생을 앞세운 신천지 위장교회 목사를 상대로는 폭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진이 신천지 위장교회 목사 이모 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CBS 송주열 기자라고 합니다. 예, 목사님 맞으신가요? 저 다름이 아니라 지금 여기 다음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경기도 화성 서부경찰서는 현재 신천지로 인한 가족 간 폭행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심각한 학내 갈등으로 개강일까지 연기한 총신대학교 사태에 대해 학부와 신대원 부총장을 포함한 보직 교수들이 입장문을 내고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학교 정관을 원래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함영용 총신대 학부 부총장과 한천설 신대원 부총장 등 총신대 보직 교수들은 입장문에서 개학을 앞둔 시점에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까 크게 우려된다면서 재단 이사회는 총신대 정관을 원래대로 환원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직 교수들은 또 김영호 총장이 총회장과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조속히 학교 정상화를 실현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합동총회 산하 교육기관인 총신대학교는 김영호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이어지면서 개강일을 오는 12일로 연기한 상태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2월에 주목하는 시선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는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진행돼 온 민주화 과정과 촛불 민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욕구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는 국민의 뜻을 모으고 제도화해야 할 국회가 권력을 향한 내부 투쟁에만 골몰해온 결과 국민 전설을 제대로 대표하지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해 스스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교회자립개발원이 최근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120명에게 장학금 2억 4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교회자립개발원 이사장 오정현 목사는 겨자씨는 매우 작지만 누룩과 같이 퍼져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며 오늘 전달되는 작은 씨앗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자립 개발원은 지난해 미자립 교회 목회자 자녀 103명에게 장학금 2억 6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인도의 한 빈민촌에서 합창단을 만들어 희망을 전하는 성악가 김재창 선교사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습니다. 영화는 인도 빈민들의 생활상과 음악, 복음으로 변화돼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영화 바나나 송의 기적을 이빈나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인도 푸네의 한 불가촉 천민 마을. 한국의 7,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낡고 허름한 풍경 속에 성악가 김재창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존타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는 등 유럽 오페라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동했던 김재창 선교사는 지난 2010년 인도를 찾아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합창단을 설립했습니다. 김재창 선교사의 합창단 사역을 고스란히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김 선교사가 음악 교육을 받기 힘든 인도의 빈민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며 콘서트를 개최하는 이야기입니다.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무력감에 빠져 있던 빈민촌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인도 지역 말로 바나나가 일으켜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버림받은 그 천민들을 음악 선교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는 그분의 마음이 잘 담긴 제목이라 이런 제목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특히 영화 속에서 풍토병과 싸우며 고군분투하는 김재창 선교사의 헌신적인 삶은 진정한 섬김과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또 힌두교가 깊이 뿌리내린 인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와 복음을 받아들이며 변화되는 아이들의 모습도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역시 헌신의 끝은 열매가 있구나. 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던 모습. 정말 역시 선교의 힘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오늘 감동적으로 느꼈습니다. 영화는 개봉에 앞서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 영화제 등 국내외 22개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고 유명 해외 방송사들의 선판매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오는 8일 개봉될 영화 바나나송의 기적은 영화관 수익금 전액이 김재창 선교사가 소속된 월드샤프 등의 NGO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강릉시 기독교 연합회가 강릉 지역 만세 운동을 주도했던 안경록 목사를 추모하는 구국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안경록 목사는 1914년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부임한 이후 청년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하고 강릉 지방 만세 운동에 구심적 역할을 하는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덕촌교회가 마을 주민과 함께 제99주년 3.1절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들은 독립선언서 낭독과 만세 삼창, 3.1절 노래를 부르며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체육대회도 열어 줄다리기와 줄넘기, 제기차기 등 다양한 경기로 화합을 다졌습니다. 충청권 지역복음화연합회가 창립 12주년을 맞이해 연합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청권 지역복음화연합회 대표이자 축복교회 담임목사인 남상훈 목사는 대성회를 통해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를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깨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건대학교 신학대학 15대 동문회장의 신성제일교회 오성균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선배와 후배 동문들의 한 형제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연합된 동문회를 이루어 가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성균 목사는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도 역임하고 있습니다. 경남 교계가 3.1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복의 소망, 복음의 소망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기도회에는 300여 명의 진주 지역 목회자와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구 반야월 교회 이승희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승희 목사는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를 본받아 신앙을 바로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6도,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